중권과 파권의 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중권과 이제 파권의 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극기인 경우, 사극기인 경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극기인 경우가 되겠죠. 지금 계좌를 갖다가 조금 바깥으로 빼고 안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이극기고 브러쉬도 이제 두 개가 있죠. 브러쉬가 이쪽에 하나 있고 안 보이지만 반대쪽에도 하나 있겠죠. 결선은 이제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결선이 되어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회전자 구조물을 없애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권의 모양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결선의 모양이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이쪽으로 이제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한 바퀴를 이제 돌고 나서 한 사이클, 반대편 사이클로 가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옆에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옆쪽으로 이제 연결을 진행하면서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패턴이 눈에 보이죠? 이게 이제 이극기의 경우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사극기의 경우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극기의 경우 자세히 보게 되면 사극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크게 해서 볼까요? 사극기의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국수개만큼 이 브러쉬들이 존재하죠. 둘, 쭉, 셋, 네 개가 존재하겠고요. 그리고 사극기는 이렇게 스팬이라고 그러는 간격이 이제 줄어들죠. 여기서 하나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이 한번 이렇게 가서 반대쪽으로 온 다음에 옆에 것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옆에 것으로 중권인 경우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간 것이 한 바퀴 돌고 나서 옆에 부분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감겨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한 스팬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이극기에서 이제 180도가 되는 것이고요. 사극기에서는 이제 90도 간격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요 각도 90도만큼을 스팬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 사극기의 경우에는 그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극기의 파권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제 이극기고요. 이제 파권으로 되는 건데 파권의 경우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결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중첩돼서 옆으로 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선의 내용들이 하나 걸러큼씩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또 다 거쳐서 또 돌아오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극기로도 파권이 구성될 수 있겠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결선의 모양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이것도 축을 중심으로 해서 90도 간격으로 스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쪽에서 설명되어 있는 평면도의 모양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쉬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권선을 우리가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자, 회로 결선은 그림과 같지만 우리가 이걸 다이어그램으로 보통 표시를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표시된 바와 같이 N극, S극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을 영구자석을 쓰지를 않고 전자석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자석을 사용할 때는 사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 사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코일이 이렇게 건너가서 이쪽에도 이렇게 감겨져 있는 방식으로 코일을 통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로로 치면은 계좌 부분이 이렇게 있고, 계좌에 흐르는 전류 IF 것이 필드의 전류, 필드 커런트 표시를 하죠. 그리고 여기는 보통 이제 직류 전원을 인가해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림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도체들을 통해서 전압이 유기가 되고, 그 전압이 유기가 된 것이 사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브러쉬를 통해서 브러쉬로 연결돼서 이제 지금 이것기계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가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들어가서 선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선이 권선이 있으니까 이 권선에 사실 저항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선이 어떻습니까? 계좌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계좌의 도체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 전압이 유기가 되지 않습니까? 유기되는 전압이 있게 되는 거죠. 유기되는 전압이 유기되는 부분을 아마추어 모양하고 비슷하게 표시를 해서 전압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경우에는 여기 2라고 이렇게 유기 전압이 생기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도선들의 권선 저항이 있으니까 권선 저항도 RA, 아마추어의 레지스터 해서 RA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깥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단자가 요게 두 개 단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다이어그램이 요 등가적으로 요 모양들을 다 표시를 해주는 건데, 발전기로 쓸 때 하고 전동기로 쓸 때 하고 우리가 그걸 다시 해줘야 됩니다. 발전기로 쓸 때는 이쪽에서 IA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가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IA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단자전압 V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을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부하를 연결해서 쓰는 거죠. 부하 저항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발전기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발전기의 경우에는 자, 표시를 하자면은 전압 E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권선에서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결국 외부에 주는 단자 전압 값하고 같아진다 하는 이런 수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전동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전압을 인가하게 되는 거죠. 전압을 이렇게 인가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IA가 방향이 이렇게 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V 인가된 단자 전압 V에서 전동기의 경우에는 V에서 마이너스 IA, RA 한 값이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실 아마추어 건선 부분에 요만한 전압이 이제 인가가 되는데, 이 부분 혼동되게 써서 지울게요. 거기 걸리는 전압이 이제 이 값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를 우리가 유기전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는 역기전력이라고 부른다.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이 이제 핵심이 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타여자의 경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 이제 자여자로 우리가 쓰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전원을 우리가 따로 활용하지 않고 이 전원을 어떻습니까? 네, 같이 연결해서 쓰게 되는 거죠. 자여자의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자여자의 경우가 되겠죠. 안 지워지지? 자여자. 자여자로 연결하는 경우에, 그리고 여기 이제 조절을 위해서 여기 가변장이 이렇게 달겠죠. 그래서 RS 분권에 가변장을 달아서 이렇게 조절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권도 뭐 발전기도 있고 전동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를 정의를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발전기냐 전기냐는 그때 이제 I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발전기냐 전기냐에 따라서 발전기냐 전동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유자 분권인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직권의 경우에는 권선이 직권 계좌 권선이 이제, 계좌는 다 이쪽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만, 보통 계좌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 때 선이 보통 분권 세트 하나, 그렇죠? 이게 분권 세트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요 분권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권선이 사실 이 안에 또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권선이 두 개가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선도 바깥으로 빼죠. 그러니까 권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권 계좌를 감아놓은 게 있고, 하나는 직권 계좌를 감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이게 다르긴 한데, 그거를 외부 단자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분권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이거와 이것을 이렇게 연결한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직권 계좌가 하나 나왔다 싶으면 직권 계좌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직권 계좌 권선이 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외분권, 내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직권 계좌 권선을 바깥으로 이렇게 뽑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외부 전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보통 문제가 주어질 때 그렇게 주어지는 걸 확인을 하면 되는 거군요. 거고요. 발전기냐 전동기냐에 따라서 여기 흐르는, 아까 보면 이제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IL이라고 그랬죠. 부하 쪽으로 가는 쪽이니까 전류가 뭐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르는 경우는 발전기가 되겠고, 이렇게 흐르는 경우는 전동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계좌로 흐르는 전류를 IF라고 그러면, 그렇죠? IF는 보통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추어에서 흐르는 전류는 발전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겠죠. IA. 그렇죠? 그래서 요 흐르는 전류 값을 보게 되면은 IAF, IA, IL 요 세 개의 관계를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발전기로 쓰이는 경우에는 여기서 IA 방향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IA가 만들어진 것이 결국 IA 꼴은, 그래서 일부는 IF로 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IL로 가게 되는 거겠죠. 발전기로 쓰일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IA는 자리가 없네요. IA는 IF 플러스 IL 이런 식으로
수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분권하고 직권 또는 복권의 연결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들이 나오는 거죠. 딱 픽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